네, 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 백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셨어요. 네, 울지 마시고요. 네.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쉬고 오후 1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 10시 반에 퇴근. 그러면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총 9시간 반을 이제 회사에 있게 되시는데 월급으로는 180만 원을 받으시고 식대는 지급되지 않고 월차 연차 없고 사대보험 없고 법대로 하면 원래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간 수당, 주휴 수당, 식대, 그다음에 휴게 시간 어떻게 주는지, 근무하는 분이 7명이긴 한데 학원이라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래 있어야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한다. 그러면 5인 이상이 맞느냐? 그런 질문도 주셨고, 쭉 내리시면 인수인계 부분, 수습기간에 해당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계산해 달라고 해주셨는데요. 하루에 5일 이상,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시고요. 9시간 근무 반을 하시는데 이 중에는 이제 휴게 시간이 껴 있어요. 그래서 휴게 시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서 최저 한도로 정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실제로 부여하는 휴게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나는 휴게 시간을 전혀 쓰지 못했다, 혹은 나는 휴게 시간을 2시간을 썼는데 1시간만 계산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여하는 휴게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라든가 이제 보면은 점심 1시간 정도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1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점심은 아니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실 텐데 1시간 정도에 보통 그래서 휴게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가정에서 1시간을 뺄게요. 그러면 8.5시간 이제 근로시간을 가지시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임금을 계산할 때 또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수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궁금하셨는데 근무하는 사람 총 7명인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도 5명 이상 사업장이냐 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평균 몇 명이 근무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7명이 있으신데 7명이 있으신데 7명이 그냥 월요일 날에도 7명이 오시고 화요일에도 7명 오시고 수요일에도 7명 오시고 이렇게 매일 7명이 오신다 라고 하면 여기는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7명 중에 어떤 분은 1시간을 근무하고 간다던가 2시간만 하고 간다던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글 취지를 보니까 7명이신데 근로시간은 좀 적긴 하지만 매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왜 중요하냐면 연장근로라는 게 있어요. 연장근로가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이때 시급에 이렇게 이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50%를 가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1.5배 하잖아요. 1.5배를 주는 게 바로 이 연장근로에 해당이 돼서,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하루에 8.5시간이었어요. 그죠? 8.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연장근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0.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시고 6일째 되는 날은 근로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선생님의 한 달 세전임금은 188만원이에요 188만원. 그러면 아까 보시면 180만원만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8만원은 받으셔야 돼요. 그럼 8만원이 부족하죠. 계산은 이렇게 해요. 일단은 선생님이
우리 기본급이라는 게 있죠. 기본급은 우리가 209시간 곱하기 8,350원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1745150이에요. 여기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209시간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주유수당이 포함된 1주 40시간. 그래서 일주일을 48시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이거고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아까 제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장근로가 있으신데 이거는 0.5시간 하루에 곱하기 5일을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한 달은 4.345주예요. 평균을 내면. 그 다음에 8,350원을 곱하고 1.5배를 한 금액, 이 금액까지 해서 선생님이 아까 요 위에 1745150하고 합하면, 이 금액하고 합하면 188만원이 나오게 돼요.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0.5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4.345 곱하기 8,350원 곱하기 1.5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수식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36,000원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네, 136,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1745150을 더하면 188만원이 나오죠. 아까 위에 있던 금액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달 월급은 세전 188만원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 8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라고 했고요. 이 가정하에는 휴게 시간이 1시간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식대는 사실은 법정 수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연차 휴가는 있습니다. 예, 연차 휴가가 있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있고요. 이제 막 입사를 하셨다면 1년이 되기 전까지 한 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이 돼요.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이 되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체 1년의 기간 동안 26개까지 발생이 되는 게 연차휴가인데, 이거 못 받고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한 달 보름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옮기시려고 하나 보네요. 그래서 인수인계는 꼭 한 달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 뭐 15일 동안 인수인계 받으셨다는데 꼭 한 달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먼저 사직서부터 제출하세요. 사직서부터 제출을 하시고, 사직서부터 제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직서를 만약에 회사에서 바로 수리를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바로 퇴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직서 제출을 하시고 이 학원에서도 후임자를 뽑아야 하잖아요. 후임자를 뽑는 뭐 기간, 그 다음에 뽑아서 뭐 인수인계 해주는 기간 뭐 다 포함해서 한 달 정도 된다면 한 달 정도 해주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법에서는 이제 민법 제 660조를 적용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서 2달 사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직의 효력이 없고, 거꾸로 말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그래도 있어야 이제 사직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사직서부터 빨리 제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 수습 기간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쓰셨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만약에 지금
하셨으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0.9, 90%만 지급할 수는 있거든요. 170만원이 좀 안되죠. 그래서 지금 받으시는 금액에 문제는 없게 되는데, 근데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한 188만원까지는 지급을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